뽀송이는 6살 말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귀엽고 예쁘고 집에서 좀 애교도 많은 그런 아이입니다. 봄이는 추정 나이 9살에서 10살 사이의 여자 강아지고 견종은 믹스예요. 저희 태산이는요 엄청 크잖아요. 실제로 요키가 이렇게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대 요키라고 우리 저기 소개해주고 싶은 예쁜 친구였어요. 일단 아이가 숨을 헐떡거렸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폐에 흉수가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병원을 가라고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지인 소개로 고려동물병원에 오게 되었고 검사를 했는데 장에서 빠지는 단백질이 이거 PL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장으로 인한 그 단백질이 빠지면서 혈액 검사할 때마다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아서 반복적으로 복수가 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복수도 찼었거든요. 흉수가 차서 폐가 꼬이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의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아이가 좀 위험한 상태였어요. 뽀송이는 대부분 이제 똑같은 PL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내원을 하거든요. 이 아이는 응급이었어요. 응급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문진도 안 되고요. 검사는 뭐 누가 복부 초음파를 보고 있어요. 호흡이 곤란한데. 다만 이미 경험이 많다면 폐가 왜 돌았을까?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이미 알부민이 낮다면 이것과 연관이 되었으려나에 대한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해요. 환자 앞에서도 이 수술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응급 수술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실제로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건 결과이고 수술은 처치이고 근데 왜 이러는 거야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첫날은 아이가 이제 거기 조직 검사를 해서 전신 마취를 했잖아요. 전신 마취를 해야 돼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 정확한 조직 검사로 인해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믿고 장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림프관 확장증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사료 치료를 원장님께서 사료 적당한 거를 치료를 권유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게 잘 맞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가 좀 활발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약이. 네, 처치가.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호흡이 곤란해 폐는 뗐어. 근데 갑자기 또 장을 조직 검사하재요. 또? 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보호자님들과 얘기를 할 때 검사의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따라오시기 힘들었던 이유는 너무 계속 추가되는 느낌과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많아지면 처음에 브리핑을 짧게나마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드리고 처음부터 이 과정에 대해 다 설명을 이미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보호자님께서 따라와 주시고 하시는 거에 있어서 크게 어떤 많은 불안함이나 저항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단은 잘 되었고 조직검사상에서 림프관 확장증이 한 75% 정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기에 맞는 식단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이가 얘를 너무 예뻐해서 먹을 걸 너무 잘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이제 포동포동 찌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찐 것 같은, 특히 배 쪽이.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 그래서 동네 병원을 데려갔고, 동네 병원에서 배가 빵빵해진다고 복수가 찬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저희가 그 복수가 차는 원인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PL이라는 그런 병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소하기도 하고 저희가 지방이다 보니까 찾던 중에 이쪽 고려동물병원이 그 PL의 치료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2021년 2월쯤에 내원했고 지금 현재 한 3년 8개월 정도 됐네요. 네. 정말 쉽지 않았죠. 길기도 했고 또 아이가 이게 완치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방법을 또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는데 또 약을 또 많이 먹으면 그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 선생님도 있고 병원도 있어서 믿고 이제 치료를 한번 하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울 것 같아요. 얘가 식탐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먹는 거 조절하는 게 네, 힘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좌절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약도 잘 듣지도 않았고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 중에 이제 식단을 한번 변경해보자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인터넷도 많고 이제 찾아보기도 했어요. 선생님 이야기도 듣지만 근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선생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방법에 따라 맞춰가는데 전혀 요리법도 모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맞는 식단을 막 찾아가다가 그런 과정도 되게 힘들었고 이 아이가 또 식탐이 많아서 그 식탐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간식도 못 먹고 오로지 그것만 소분해서 먹여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복수가 이제 막 빠지지도 않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지정된 식단을 먹다 보니까 복수가 조금 빠지기도 하고 호전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알부민 수치 확인할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매번 올 때마다 알부민 수치를 봐야 되는데 검사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조마조마했죠. 지칠 때면 또 우리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이런 말씀 진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소통했던 게 가장 큰 치료 역할을 했고 또 병원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만약에 선생님이 요청 안 되면 다른 뭐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랬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되게 많이 치료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고 근데 결국은 장생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필요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좀 해야 된다, 장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를 좀 이렇게 갈라서 거기서 장 조직을 떼어내서 하는 큰 수술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된 거는 마취가 제일 걱정됐어요. 깨어나지 못할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게 많이 걱정됐는데 센터에서 안전하게 잘 해주신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습니다. 장 조직 검사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태산이는 IBD보다는 림프관 확장증이 더 심한 상태로 나왔거든요. 림프관 확장증은 뭐 단순 초음파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식단과 내복약의 그 조절 이거를 잘 계획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조직 검사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시로 선생님이랑 소통하고 계속 피드백 받고 저희도 이런 하나의 변화에 일지 같은 거 써가면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도 뭐 주별로 여기 이제 저희가 못 오니까 주별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거 체크하셔서 약도 조절 좀 해보시고 용량도 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계속 약을 이렇게 막 먹으면서 보니까 약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선생님이랑 저희랑 같이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홈메이드 식단이었고 그 식단도 그냥 어떤 특정 식단도 아니고 계속 찾아가야 되는 답이 없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셨고 저희는 그 방법에 따라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치해봤는데 그게 맞아떨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산이는 가장 저의 오래된 환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합병증이 왔어요 최근에. 초반에 너무 힘든 그 2년을 버티고 식단으로 관리가 돼서 이젠 됐다,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았다, 태산이의 장은 정상이 아니지만 정상이 아닌 장에 맞는 식단을 찾았다. 예, 저는 그 장을 정상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장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맞는 식단을 찾아 나서면 되는데 찾았어요. 됐는데 요번에 이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어찌됐든 이 복강 안에 있는 가장 큰 동맥이 혈전으로 다 막혀버렸어요. 이 PLE한테는 혈전증이 또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다리 저는 게 왔을 때는 저희가 뭐 십자인대가 뭐 문제되는 줄 알았어요. 혈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와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치료 방법에 있어서 되게 이게 위험한 치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뭐 동맥이 뭐가 쌓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텐트 장착 요걸 또 얘기해 주셨고 그러려면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그 혈전을 용해하는 그 약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다행히 그 약이 잘 들어서 수술 없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합병증이 왔을 때 또 스텐트를 하냐 마냐 했거든요. 근데 또 잘 이겨내 주었어요. 적극적인 항혈전제를 통해서. 그래서 또 느꼈죠. 또 제가 보호자님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태산이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가 또 이런 일이 비슷하게 오면 저는 이제 살릴 수 있는 자신이 또 생겼다고 그랬죠. 굉장히 의미 있는 친구입니다. 저희가 PL이라는 병이 되게 생소해서 처음에 그 전조 증상 같은 거는 잘 몰랐고요. 그 전에 이제 잘못된 시기로 인한 췌장염, 그다음에 사상충 치료를 하다가 이제 스테로이드로 인한 간염,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온몸에 이제 염증 수치가 퍼지는 폐혈증 증상까지 왔었거든요. 폐혈증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나머지 이제 모든 이제 다른 염증 관련된 수치들이 내려갈 때 알부민 수치가 역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오면서 알게 됐어요. PL이라는 병을. 저희가 그 전 바로 직전 상황이 알부민이 너무 떨어진 상태로 올라오질 않아서 외부 알부민을 이제 주입을 2번을 했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와이프도 지치기도 많이 지쳤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친 게 몸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한 무기력함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더 아프지 않을 때 보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박수영 원장님 만나면서 박수영 원장님께서 그동안 봄이를 눈여겨보셨었나 봐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주사라도 권해주셨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닭가슴살 단백질이 아닌 생선 식단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기 믿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약간 제가 종교가 없는데 약간 빛을 보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어요. 지금 이런 치료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런 치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걸 100% 신뢰할 수 있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사를 믿지 않으면 지금 당장 제가 믿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고 가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진짜 빛과 같은 느낌이었죠. 네, 봄이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냈던 케이스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여러 수의사들이 여러 환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을 이렇게 막 눈여겨볼 어떤 그런 여유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환자 센터장이고 여러 아이들을 한눈에 좀 봐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난치성 장질환을 이끌어가다 보니 눈에 더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기는 결국에는 PLE로 인한 어떤 복수가 많은 케이스도 아니었고요. 뭐 구토 설사도 주된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주는 뭐였냐면 계속 알부민이 빠져서 0.7까지 와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고 얘가 약간 멍해요. 아마 뇌부종이 일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이 반복되니까 보호자님은 당연히 이제는 너무 힘들면은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반려동물, 이 동물이 더 나아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기가 어렵거나 치료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 동물보호법상에서는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안 해본 것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보호자님을 만났고 그 남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 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성과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사실 그래서 저한테도 약간 좀 불안했었고 약간 좀 애가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또 약간 오늘 결과에서도 서로 놀랄 정도로 저번보다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봄이가 저한테 뭘 주냐면 이 경험을 줍니다. 이 아이의 경험이 다른 아이한테 결국에는 또 분명히 치료의 방향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